반갑습니다. 엑셀을 디자인하는 튜터 엔진입니다. 엑셀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핵심 기능적인 부분의 마지막 파트인 인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기능에 대한 정점을 찍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 강의를 처음부터 꾸준히 시청하신 분이라면 이제 정점을 찍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물론 더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실무에서는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어떤 실무를 맡으시더라도 기본적인 업무는 다 쳐냈을 수가 있습니다. 정점을 찍는 인쇄 파트도 쉽고 간단하게 포인트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키포인트부터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키포인트는 인쇄 미리 보기 및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인쇄를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라는 이 단어가 두 번 나오죠. 그래서 미리 보기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메뉴들을 찾아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라는 파트는 제가 이렇게 참고 1번이라는 시트에 설명을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제 블로그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글로 된 형태로 이 자료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시간에 디테일하게 설명은 드릴 겁니다. 인쇄 이 부분을 보시면은 꿀팁이 나와 있고, 참고로 인쇄 미리 보기에 어떤 기능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쇄 미리 보기,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떤 이미지, 어떤 텍스트가 함께 담겨져 있고요. 참고 이 부분도 이미지와 텍스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친구를 미리 보기를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P, 프린트의 약자죠. 그래서 미리 보기 화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기능들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의 인쇄 이 부분은 내가 이 인쇄되어지는 부분을 몇 부로 인쇄를 할 거냐라는 것을 선택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2부로 인쇄를 하겠다, 3부로 인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프린트는 지금 드라이브가 설치된 어떤 프린트 또는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린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펼쳐보시면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와 연결된 어떤 프린트 설정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프린트 속성은 내 컴퓨터, 그러니까 내 PC와 연결된 프린터에 대한 설정들을 바꿔줄 수 있는 메뉴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파트인데요. 설정 이 부분, 활성 시트를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활성 시트만 인쇄를 한다, 즉 ESC 버튼을 누르고 빠져나간 이 부분은 현재 시트에 있는 내용을 인쇄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뉴는 전체 통합 문서. 통합 문서라면 여기 시트가 지금은 2개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 3개, 4개, 5개 이렇게 쭉쭉 늘어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시트 전체를 한 번에 인쇄할 수 있도록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3번, 4번, 5번은 다중 선택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쇄 미리 보기 컨트롤 P를 눌러서 타고 들어가시면은 세 번째 메뉴를 보시게 되면은 선택 능력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범위를 지정한 이 구간만 나는 프린트를 하겠어 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선택되어진 구간과 되어지지 않은 구간이 좀 나눠져 있죠. 이 구간을 인쇄 미리 보기를 하게 된다면 이미지가 좀 밑에 이 부분이 좀 잘려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출력을 하겠다, 선택 범위를 지정을 해서 인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P 하고요. 그리고 페이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rom to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페이지부터 예를 들어 3페이지까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페이지 수는 가장 아래 부분에 보면은 총 나와 있는 페이지 수는 3페이지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페이지는 3페이지 중에 1페이지라는 뜻이죠. ESC 버튼을 눌러서 밖으로 빠져나오면 인쇄 미리 보기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점선이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밑에 부분도 보시면은 A4 용지, 표준 서식 용지는 모두 A4 용지로 대부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지에 맞게 이렇게 페이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선 안에 들어오는 이 구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용지를 설정하는 번호 카운팅도 우리가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로직 자체는 아래에서 다시 대각선으로 이동을 해서 프린트 방향은 이런 식으로 프린트가 됩니다. 순서는 이렇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컨트롤 P 해서 다른 메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메뉴는 다 봤고요. 페이지 from to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한부식 인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펼쳐보시면은 상단에는 1, 2, 3, 밑에는 111, 222, 333. 내가 복사본의 숫자를 2로 올렸을 때 1, 2, 3, 1, 2, 3 이렇게 출력을 할 거냐, 아니면 1, 1 2부 출력하고 2, 2 2부 출력을 할 거냐, 이것도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 방향은 지금 세로로 되어 있죠.
펼쳐서 가로로 설정을 하면은 여기 들어간 내용을 가로로 펼쳐놓고 확인할 수도 있고요. 페이지 수가 아까 전에는 3페이지였는데 4페이지로 또 늘어났네요. 다시 한번 세로로 바꾸겠습니다. 자, 보통 표준 서식에서 용지 설정은 보통 A4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펼쳐보시면 다양한 용지로 설정할 수 있고요. 기타 용지 크기도 이런 식으로 페이지 설정이라는 메뉴 안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다른 메뉴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용지가 A4, A5, B4, B5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중요한 파트라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용지 여백을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기성 메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용자가 직접 설정한 마지막 메뉴가 이렇게 팝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위쪽을 2포인트, 아래쪽을 1.9cm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놨었네요. 그리고 기본과 넓게 좁게가 보통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 센티미터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대로 여기에 여백 부분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위쪽은 머리글과 위쪽 부분으로 나눠져 있을 거고요. 밑쪽은 바닥글과 아래쪽 이 부분이 총 여기서 봤을 때 총 아래쪽 같은 경우는 2.54 플러스 바닥글 1.27에서 총 3.8 정도 여기 여백이 있을 거예요. 위쪽도 여기 더하기 여기 하시면은 공백에 빈칸을 가늠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가장 아래쪽에 보면 사용자 지정 여백, 우리가 아까 전에도 한번 봤던 메뉴인데요. 페이지 설정에서 아까는 페이지라는 이 부분에서 용지 크기를 설정을 했다면 이번에는 여백 부분에서 여백을 직접 숫자로 지정해 줄 수 있는 이 구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라는 이 메뉴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인쇄되어질 미리 보기 된 이 친구도 자료를 보시면은 물론 페이지가 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구성되어 있는 이 친구들을 위아래 가운데 그리고 좌우의 가운데로 맞춰야 될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실무를 하시다 보면은 어떤 용지 안에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가 좌우, 위아래, 가운데로 맞춰져 있으면 안정감도 들 뿐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신뢰감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페이지를 가운데 맞출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페이지 설정의 여백으로 오셔서 가운데, 그러니까 가로로 가운데로 맞추고요. 세로로도 가운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각형 박스가 체크박스를 할 때 밑으로 이동하면서 여기에 여백 가운데, 좌우의 가운데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아까는 위에 이 여백과 이 여백에 대한 가운데가 맞지 않았지만 지금은 가운데로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나는 이 여백이 너무 많아서 좀 보기가 싫다 그랬을 때는 위쪽으로 조금 더 배치해 주셔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 여백에서 위쪽 포인트를 조금 더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가운데 맞춤을 하는데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하지 않겠어. 단 위쪽의 여백을 좀 더 이렇게 늘려서 확보하고 확인 눌러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백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이 밸런스를 조금 더 맞추고 싶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나는 이 위쪽 여백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좁게 한 0.9포인트로 해서 위에 여백을 조금 더 너무 올라가긴 했네요.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에서 사용자 지명 여백에서 한 1.9포인트로 이렇게 맞춰 놓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여기 공백이 요만큼 뜨고 밑에는 공백이 이만큼 있죠. 나는 이렇게 출력을 해서 보고서를 제출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용지의 여백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 지정 여백 여기로 들어오시면은 여백 이 부분에서 숫자로 맞춰줄 수 있는 메뉴와 페이지를 가운데로 맞춰줄 수 있는 메뉴 중요하니까 실무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설정이라는 메뉴를 연 김에 머리글, 바닥글도 한번 볼게요. 머리글과 바닥글이라는 건 내가 반복해서 어떤 페이지를 표시를 하거나 어떤 내용을 표시하고 싶을 때 보통 많이 쓰는데 머리글 이 부분 메뉴를 펼쳐보시면은 페이지를 넣을 수도 있어요. 페이지가 여기에 머리글 윗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몇 페이지 중에 몇 페이지다 이런 식으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지를 가장 하단에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도 있겠죠. 몇 페이지 중에 몇 페이지다. 인쇄할 부분은 인쇄다. 기밀 문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되실 거예요. 저는 다시 없음으로 설정을 해보고요. 밑에는 짝수와 홀수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하겠다. 이런 건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메뉴라면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라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인쇄 제목, 특히 머리글이 반복되어져야 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제목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인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페이지 설정, 지금 인쇄 미리보기라는 이 페이지 설정에서는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가 없어요. 시트 안으로 들어가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트에서 중요한 메뉴는 반복해서 인쇄를 해야 될 머리 제목 같은 거, 머리글 같은 걸 지정을 해주고 계속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인쇄를 할 수 있게 지정을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취소를 하고요. 여기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설정된 용지 이 부분도 펼쳐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설정된 용지는 A4 용지죠. A4 용지에 설정된 배율만큼 보여지는 이 크기대로 인쇄를 해줘 라는 거고요. 한 페이지에 시트를 맞추겠다. 그러면 지금 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를 클릭을 했을 때 한 페이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배율에 맞게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여백이 생각보다 많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한 페이지로 시트 맞추기보다는 배율을 직접 내가 맞춰서 사용자 지정 배율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나머지 밑에 있는 이 두 개는 크게 개의치 마시고요. 우리는 마지막 이 메뉴에서는 한 페이지에 시트 맞추기, 이것만 잘 기억을 일단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사용자 지정 배율 옵션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봤던 이 페이지 설정 옵션이 다시 한번 팝업이 됩니다. 확대 및 축소 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이 친구를 클릭을 해 주시고, 자동 맞춤으로 되어 있는 이 한 페이지로 시트를 맞춰놨더니 너무나 작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대 배율을 좀 늘려볼게요. 엑셀이란 프로그램은 다 좋은데 제가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확대 배율을 이렇게 늘렸을 때 오른쪽에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율을 이렇게 늘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배율이 적당하게 이렇게 늘어납니다. 다시 한번 사용자 지정 배열을 누르시고, 지금 2페이지로 늘어났죠. 아까는 3페이지였는데, 그래서 이 친구를 다시 한번 한 70% 정도까지 올려볼게요. 그러면 미리 보기가 제공이 되면서 조금 더 이미지가 커졌어요. 그런데 이 정보는 제가 볼 때는 세로로 출력하기에는 정보량이 애매하게 넘쳐나요. 그래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정보가 이렇게 두 페이지에 걸쳐서 담겨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사용자 지정 배율을 있는 이 한 페이지 맞추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가로로 설정했을 때는 배율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서 밑에 물론 공백이 있지만 정보가 가로로 펼쳐졌을 때 좀 더 보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는 골치 아프니까 배율을 조정하기가 조금 싫어, 그러신 분들은 사용자 지정 여백으로 오셔서 세로까지 가운데로 맞춰 두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 정보가 세로로 가운데까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위에 공백은 크게 상관은 없어, 어쨌든 정보만 가운데로 잘 정렬이 되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여백으로 오셔서 여백 부분을 클릭하시고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가로와 세로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페이지 설정이라는 이 부분도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봐왔던 페이지 설정이라는 이 메뉴창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는 여기에서 보통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빠져나올게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사각형 모양으로 세 가지 메뉴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이라는 이 시트 안에서 기본적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메뉴고요. 두 번째는 페이지 레이아웃입니다. 일단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해 보시면은 지금 내가 기본으로 설정된 용지가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은 A4 용지 가로로 설정된 상태겠죠. 그리고 이 친구도 클릭을 하면 흰색으로 활성화가 되죠. 이 친구도 클릭을 하면 흰색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설정한 용지 안에서 딱 맞춰서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이 친구를 클릭을 하셔서 한 페이지에 맞게 작업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머리글이 들어간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밑으로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키면은 바닥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엑셀을 작업할 때는 정보,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서식을 입히기 위해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해 놓고 작업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어떤 식을 입력하고 함수를 입력해서 드래그 다운 했을 때 어떤 정보를 이렇게 쭉 채워 넣어야 되는데 채워 넣을 수가 없죠. 그런데 A4 용지의 어떤 서식으로 표를 만들거나 데이터를 삽입을 해야 될 경우, 이미지를 삽입해야 될 경우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있죠. 키포인트에 보시면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눌러보라고 나와 있고요. 이걸로 모두 끝내라고 또 메시지가 나와 있죠. 여기에서 페이지가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으로 실선이 표시되어 있고 그 안에 정보가 담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는 이 기능은 페이지 안에 정보가 한 페이지에 들어온다는 정보 말고는 여백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에 대한 정보, 내가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로 설정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페이지 안에 정보가 몇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보여줄 수 있지만 내가 프린트를 했을 때 그 여백은 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참고 1번을 눌러볼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이시는 파란색 점선과 실선이 보이실 텐데 여기에서 페이지를 나는 지금 보니까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를 일단 구성이 되어 있네요. 4페이지, 여기 보면 5페이지, 6페이지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그맣게 6페이지라고 보여지시죠? 워터마크 형식으로 이렇게 6페이지까지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는 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맞추고 싶다, 여백 상관없이 그냥 한 페이지로 맞추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점선을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 마우스 커서 모양이 변하죠. 이거를 파란색 실선 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보내보세요. 그러면 아까 6페이지가 지금 3페이지 이미지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4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죠. 여기 있는 이미지가 쭉 위로 갈수록 용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페이지 수도 따라서 줄어들거나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페이지가 계속 늘어나죠. 정보가 늘어난 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컨트롤 Z에서 처음으로 좀 되돌려 보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점선을 이렇게 실선 부분으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줄어들고요. 가운데에 있는 점선도 이렇게 끌어서 실선 쪽으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이미지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워터마크 형식으로 표시된 페이지 미리 보기가 1페이지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컨트롤 Z에서 컨트롤 P 눌러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백에 대한 부분은 파란색 실선이 커버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한 페이지 안에 정보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나는 여백을 제외한 페이지 설정을 해 주시고 나서 컨트롤 P에서 미리 보기로 오셔서 나는 이 정보를 조금 데이터가 A4 용지에 꽉 차게 좀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지금은 보니까 A4 용지에 지금도 가로로 설정을 해 주신 상태에서 지금 한 페이지에 들어오긴 했지만 배열을 조금은 키워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배열을 한 55% 정도 맞춰볼게요. 그럼 일단 이 페이지로 일단 늘어나긴 했는데 요만큼 좀 밀려났네요. 그래서 배율을 조금만 더 줄여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55가 아니라 한 53% 정도로 맞춰 놓고 이렇게 하면은 세로가 아닌 가로로 펼쳤을 때 정보가 담겨지는데 이게 위아래의 여백이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의 여백이 너무 밸런스가 안 맞아서 보기 싫다 하시면은 아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사용자 지정 배열 옵션으로 오셔서 여백을 타고 들어오시고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가로와 세로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정보가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게 되죠. 이 상태에서 ESC 버튼을 누르고 빠져나오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은 페이지 설정에서 기본을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엑셀 시트에서 가공할 수 있는 기본 페이지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고요. 컨트롤 P 하면은 우리가 설정했던 그 설정이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복사를 몇 페이지 하겠다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앞쪽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기본을 눌러 주시게 되면 여기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쇄 미리 보기를 이렇게 하면 점선이 표시가 되거든요.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라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설정에서 자동 맞춤 다시 한번 누르고 다시 확대 축소를 눌러서 이렇게 비율을 좀 많이 높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은 4페이지로 다시 늘어났죠. ESC 버튼을 누르면은 회색 점선이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회색 점선을 그냥 다른 작업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점선이 되게 신경이 쓰입니다. 그때는 여기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탭 메뉴에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클릭을 하시고 인쇄 제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친구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서 시트를 볼 수 있는 이 메뉴, 아까 제가 반복할 행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친구를 활성화하면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이 부분을 반복해서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인쇄라는 이 부분을 표시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은
하면 전체를 확인할 수가 있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꼭 시트로 빠져나오셔서 탭 메뉴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려는 미션은 뭐냐면 여기 있는 점선을 없애는 미션입니다. 지금 확대 및 축소 배율이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데 자동 맞춤으로 그냥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하면은 불필요한 점선은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그 부분을 여기에 팁으로 제가 설명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쇄라는 부분을 핵심 포인트만 찝어서 이것만 아시면 된다는 제목으로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 실무에서 이것만 정말 아시면 어떤 인쇄라도 잘 하실 수가 있게 되십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함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빠이. 감사합니다.